저는 사업계획 설명도 중요한데 사업 결산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게 없어. 네. 계속 물러나다 보니까 금융사가 너무 많은 방대한 일을 하지 않을까.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엄혹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관광공사 직원들의 경우 조직과 직원들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발전의 지금 중심축이냐라는 부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논문을, 조직이나 역할 논문을 봤더니 없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저희 관광주의자들이 또 다시 뭉쳤습니다. 한여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도 저희 관광주의자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김상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영 국장님 함께 해주셨고 저는 이정문입니다. 자, 또 우리 근황 토크 1분씩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더운데 어떻게? 아, 박사님 옷이 예, 계량. 계량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뭐 국적이 계량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불분명해가지고. 근데 한국도 이런 단추가 이런 그게 네, 뭐 많이 디자인이 계량들은 많이 쓰죠. 네.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신다. 나 같은 사람이 입으면 진짜 아니에요. 박사님 어떻게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거 뭐 여기저기 다닙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여기저기 다니는 데에 이제 뭐 평가 같은 것들이 곁들여져 있고 하니까 일도 일도 있고 또 뭐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답사 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성이라든가 또 뭐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러 다니고. 국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저도 뭐 평가나 이런 것들 뭐 지방 여기 다녀. 신기한 게 뭐 해외 나가는 아웃바운드도 그렇게 줄지 않는 거 보면 또 항상 그게 또 항상 의아스럽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뭐 아웃바운드 이런 거에 영향을 어떻게 보면 뭐 받겠지만 전체 뭐 나가는 취업자 수 이런 뉴스 보면은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뭐 좀 평가,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오늘 짚어보기로 했는데, 자칫 그냥 저희는 아무 근거 없이 또는 그냥 무작정 뭐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대로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어떤 또 역사가 있었나, 이런 부분을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1962년에 사실상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몇 살입니까? 62년입니까? 일단 관광공사에 오늘 무엇을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건가 짧게만 저희가 사실 주제는 같이 정하되 사전에 막 치열하게 뭔가 각자 준비를 하지, 이 뭔가를 들고 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칼자루 잠기듯이 숨기듯이 공개를 안 하고 오늘 다 이게 해요. 저희가 이게 왜 하냐, 경쟁 시스템을 위해서 비밀에 붙인 후에 오늘 꺼내놓는데, 오늘 잠깐만 맛배기로 무엇을 좀 꺼내놓으실지 박사님 오늘 어떤 걸 좀 꺼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그 모두 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하더라도 62년이나 된 조직이고 또 상당히 큰 공공조직이거든요. 생각보다 또 그 크기보다도 훨씬 그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전체의 그 전모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긴 세월 켜켜이 그 쌓아온 어떤 이런 일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미래로 관광공사의 미래를 우리가
좀 재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네.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칼자루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니 뭐 관광공사가 뭐 관광 산업 쪽에 많은 영향을 공헌한 바도 있고 깨가 생각하거나 그때 좀 좀 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면 하는 게 이제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재미는 그게 재밌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뭐 또 당연히 저희가 또 지적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저는 사실 박사님이 녹화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게 쉽지 않았냐라고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대해요. 빅 사이즈예요. 이 조직이 역사도 그렇고 빅 사이즈라 이거를 참 그리고 복잡 다양하고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보니까 조직도 그렇고 몸담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를 거쳐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래서 어려웠구나라는 걸 방금 또 깨닫게 됐고 또 언론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가깝게 우리가 흔히 관광정책 비교할 때 이 가까이 있는 일본과 약간 비교를 좀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한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서두에는 제가 좀 그 설명 차원에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962년에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이후에 처음에 이제 명칭은 국제관광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됐고요. 1962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명칭 변경이 됐는데 명칭 변경에 관한 얘기도 저희 관광주의자들 대통령 그 정책할 때도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지금 2024년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5본부 16실 52개 센터 그 다음에 9개 국내 지사 33개 해외 지사로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뭐 경영기획 그쪽은 빼고 국제관광본부, 국민관광본부, 관광산업본부, 관광콘텐츠 전략본부 이렇게 대충 나눠져 있고요.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텐데 제 순서 때 지금 관광공사가 33개 해외 지사인데 제2의 일본은 26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거는 이따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JNTO가 몇 개의 센터라고요? 26. 26개 센터. 예. 해외 지사. 아, 해외 예, 지사 예. 센터는 해외 지사. 많이 늘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할 말이 더 많아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미리 준비를 했는데 화면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화면이 지금 나갈 겁니다. 자료가 1대부터 27대가 없고요. 26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요 얘기도 오늘 좀 내용 중에 들어갈 건데 일단 26대 최근에 김장실 사장 체제가 2024년 1월에 국회의원 나가신다고 공석 이후에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녹화일 기준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마도 최장기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석이 뭐 6개월 정도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6개월을 돌파해서 이제 7개월째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공석이 현재로서 최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는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 또 박사님께서 포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번 하실지 먼저 듣고 또 반론 있으면 듣고 또 준비한 거 있으면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아까 이제 우리 그 서두에 이 대표님께서 이제 62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 나이로 보면 이제 환갑도 지나고 진갑도 지난 나이. 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기간을 갖고 왔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되게 눈여겨보는 게 이런 겁니다. 왜 한국관광공사가 태어났는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한국관광공사의 그가라는 데는 한국관광공사법 62년에 만들어진 거기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 공사법에 제한 이유서가 붙어 있어요.
제한 이유. 네, 공사법 제한 이유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다. 예. 진흥을 충분히. 그래서 그 외화 획득이라든가 이런 그 수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시설 부족. 예. 두 번째는 공무원이 담당하기에 부적격하다. 네. 이 사업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엄숙한 일들은 잘할 수 있는데 서비스라는 부분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충분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된 보수적인 어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맞는다. 세 번째는 이런 또 표현을 써요. 관청에 위신이 있는데 적극적인 영리 행위 같은 것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간 자본이 현저히 빈곤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민간 그 기업과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에 있어서 공무원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부적합하다. 네.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에 공사를 만들어서 한국관광의 어떤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초대 사장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그 초대 사장의 회고를 보면 신두영 네, 사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 국무원의 그 당시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그 국무원의 사무국장을 지내셨던 신두영 초대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공사는 민간 자본이 투자하지 못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해서 정상 궤도에 오르면 민간에게 넘기는 선도 사업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30년 정도면 공사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갖고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면은 애초에 공사 설립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라고 초기에 봤던 것이고 이제는 그 2배, 그 기간의 2배 정도의 시간이 됐을 때 관광공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선 출발을 말씀드렸고요. 주요 연역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국장님 잠깐만 말씀 좀 준비 더 해주시고 제가 그 사이에 요거를 잠깐 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26대 김장실 사장까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요 부분은 저가 해결을 좀 못했어요. 사전 조사를 하는데 현재 한국관광공사 그 홈페이지에 보면 10대 하계돈 사장과 하대돈 사장과 11대 이계익 사장의 이 임기 연수가 지금 겹쳐 있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서 86년 또 86년에서 89년 이렇게 임기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중에 뭐 제가 취재를 하든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오기를 한 건가 아니면 오기가 확실할 겁니다. 오기가 확실할까요? 네.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초창기 때 보면 아마 요 부분도 이따 우리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실 것 같은데 대충 보면은 뭐 지금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뭐라 그래야 그 직급 뭐 그 이제 아무튼 뭐 장관 출신 장관 출신들이 주로 많고 이랬습니다. 예결위원장, 건설부 장관 출신, 그 대사 출신, 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다가 군사정권 거치면서 이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좀 꽤 차관 출신, 행정비서관 출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점점 오면서 뭐 연예인도 갑자기 등장하고 방송인 등장하고 최근에는 이제 정권 창출에 좀 공을 한 그런 인물 위주로 되어오는 그런 변화 과정이 좀 있고요. 공석 기간은 뭐 5개월도 있었고 2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재가 최장기 공석이고 공석과는 별도로 공석 기간이 설사 길고 있다 하더라도 인바운드 수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곧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또
물론 이렇게 뭐 연결을 이렇게 좀 시켜서 말하는 게 좀 억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관광공사 사장이 인바운드 우리 한국관광 숫자적인 면입니다. 정책적인 부분 말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 부분과는 그렇게 상관은 없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우리 국장님 좀. 예.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62년도에 관광공사 그때 국제관광공사죠. 했다가 이제 20년 딱 지나서 82년도에 명칭을 네. 바꿉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바꾸는데 아까 그 처음 만드는 사유를 설명해 주셨듯이 그 관광공사 법에 보면 1조가 이제 목적이거든요. 네. 목적에 보면 이제 처음 만들 때는 국내 관광의 선전, 관광객에 대한 재반 편의의 공여 및 외국 관광객의 유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또 법에 보면 이제 관광공사의 업무가 또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데 그 62년대 처음 만들 때 보면은 이 관광공사 지금의 관광공사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업무가 뭐냐면 첫 번째가 관광 호텔업, 네. 두 번째가 여행 알선업, 세 번째가 통역 안내업, 뭐 관광 시설업, 토산품 판매업, 관광 교통업.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종사 요원의 양성 훈련 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민간이 하는 사업들, 네. 호텔을 운영한다든가 여행사를 운영한다든가 뭐 하는 이제 사업들을 쭉 하죠. 하다가 이제 이 한국관광공사법의 이제 목적과 사업이 바뀐 게 크게 한 62년도에 세워지고 나서 목적은 4번 바뀌었고요. 네. 사업은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목적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간단히? 그러니까 아까 60년도에 이제 주로 외국관광 유치나 이런 쪽에 맞춰있다면 75년도에 목적이 한번 바뀝니다. 그때 보면 이제 관광사업 진흥 업무라는 거와 관광자원개발 사업 및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뭐 이렇게 해서 뭐 관광의 수용객 태세를 확립하고 이제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디테일해지는구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로 바뀌고요. 82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로 바뀌면서 사업 내용에 이제 포인트가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똑같은 그 목적이 82년도에는 관광사업 진흥, 자원개발, 관광용원의 양성과 훈련. 한국을 쭉쭉쭉 가다가 수용태세를 한 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도 들어가고 최근에 82년도에 바뀐 게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국민 관광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라는 말이 82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86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이란 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쯤에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86년도에 목적개발 그때 이제 그 다른 것 똑같이 이제 관광 뭐 진흥 재원 개발한 다음에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이라는 말이 어떻게 새로 좀 추가가 되고요. 2009년도에는 그리고 중요한 건 86년도부터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건 좀 그 말이 이제 관광진흥 안에 포함이 돼서 포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게 2009년도에 이제 목적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말 그대로 뭐 관광진흥, 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그러니까 관광 요원이라고 했다가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훈련 해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에서 2009년에 바뀐 게 이제 최근에 바뀐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은 누구 뭐 관광사 자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업계 뭐 인력 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2년도부터 원래 관광공사가 관광통역 안내사를 양성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의 양성. 왜냐하면 관광공사 이제 교육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아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나중에 교육원이 폐지가 되고 그 당시 이제 국내 여행 안내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해서 양성했던 걸로. 그래서 인바운드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관광의 안내사들을 다 관광공사가 양성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관광진흥안에 이제 외래관광 유치가 이제 86년부터는 포함이 돼서 외래관광의 유치라는 말이 이제 목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적을 귀찮은 신경.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이게 뭐 사회의 요구라고 이해해야겠죠. 어쨌든 공사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변환시켜 온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오래됐다, 방대하다. 그 조직의 방대함보다도 사업은 더 방대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명이 다르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관광공사를 한 번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한 면만 보기가 쉽지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몇 개의 그 연역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62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었어요. 한 20-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에 재원이 없어갖고 했던 사업이 뭐냐면 수입 양주 판매 사업. 그래서 정확한 행정 용어는 이제 정부지경 특정 외래품 판매소 중앙영업소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공사의 재원 조달과 그 당시에 이제 외래품들을 쓰는 양주 이런 것들, 이런 거 쓰는 것에 대한 유통거래 질서라는 목적을 갖고 이제 이 사업들을 펼치게 돼서 아주 기초적인 재원을 정부의 자본금에다가 이런 재원을 플러스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6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하는데 이게 일종의 정부 주도형 관광진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때 했던 것들이 뭐 대한여행사, 그 다음에 한 10개가 넘는 호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반도 호텔, 조선 호텔, 온양, 뭐 불국사 호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행사 중에는 여행사 중에는 뭐 아리랑 여행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됐고, 외국 차량 거래, 주한미군, 아리랑 택시라고. 네네. 주한미군이나 뭐 외국인 대상. 그 외국 차량 거래소, 또 영빈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기본적으로 아마 역량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올리다가 69년에 가서 이제 아까 얘기한 호텔 학교 이거를 설립하게 되고 해외의 도쿄지사를 처음으로 개설을 합니다. 근데 이 호텔 학교 부분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IMF 때의 그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서 교육 기능을 이제 좀 그만 종료해야 된다.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 공사라는 거는 민간이나 일단 다른 데가 할 수 있으면 공사 여건은 없어지는 거고. 당시에 160개 정도 대학의 관광학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가까이잖아요. IMF 될 때가.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대학들과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회계법인이 그 당시 경영 분석을 한 걸 보면 교육생 1인당 투자 단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이 있고 이미 시장이 충분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될 때까지 어쨌든 이 호텔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에는 이게 있는 것이 굉장히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한 요소였는데, 학원이나 이런 데. 근데 있을 당시에는 정말 정예 요원들을 양성해줬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아주 전설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 그럼 이걸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관광공사 교육원. 논현동에 있어요. 논현동과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에도. 그래서 경주에 있는 호텔 학교가 아주 전설적인 졸업생들을 우리 한국 호텔계의 초기를 끌고 나가는 멤버들이 그러니까 다 여기서 학위 수여가 아니라 그냥 전문가 양성.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논현동 교육원이 나중에 불광동에 갔다가 없어졌는데 그 교육원에서 이제 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기간이 8주다 막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주 내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마
기숙사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집중적으로 경주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달 동안 하는 걸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신 분들이 뭐 국내 안내사들도 그렇고 강화통일 안내사도 그렇고 거기 교육원 출신 분들이 되게 프라이드가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외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지리, 뭐 그다음에 그 안내사로서 갖춰야 될 뭐 소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막 집중적으로 교육을 뭐 수개월 동안 저도 교육 기간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을 봤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은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예전에 똑같은 운전면허처럼 운전면허도 예전에 따신 분들이 요즘 따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느끼듯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건 대단했죠. 예. 그리고 계속 이제 75년에 가면 국내 관광 안내원 자격제도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77년에 가면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이제 저렇게 했고요. 또 보면은 이제 71년부터 아까 이제 우리 그 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1년에 경주, 73년에 설악동, 그리고 이제 80년에 중문단지 이런 것들을 하는 소위 자원개발 중심. 예전에는 이제 그 지능, 인바운드 지능 쪽에 집중했다면 이제 개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마찬가지로 91년에 가면 해남 화원단지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이제 자원개발을 집중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2년도에 한국관광공사로 전환된 것은 이제 우리는 국제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국민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역할이 바뀐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 바뀌고 나서 국민관광을 본격적으로 서포트한 것은 한 10여 년도 훨씬 너무 뒤에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 명분만 일단 이 당시에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광안내 전시관이 이제 개관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경주관광교육원 폐쇄가 99년에 있었고, KNTC라는 영문명에서 KNTU로 바뀐 거는 96년.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아주 또 그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뭐 대규모 이 부분은 현재에도 조직 형태로 보면은 이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형 그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약간 그 조금 뭐랄까 그 형태가 다른 건데, 이쪽 그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여전히 공기업에 있는 상태고, 2006년에는 그 금강산 지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고, 2018년에는 공기업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전환되는 중요한 그것들을 하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관광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본금이 관광공사에 500억 원이거든요. 자본금 액수가. 근데 기재부가 55.2%, 산업은행이 43.59%, 철도공사가 이제 0.87, 뭐 그리고 이제 코리안 그 리재보험, 코리안 리재보험,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융감독원, 여기가 이제 주요 주주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 주주 구성은 그 소위 이제 기재부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공기업 평가를 하면은 돈을 얼마 벌었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소위 관리, 감독기구는 문화부인데 그건 다른 차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본금이라든가 평가는. 이러다 보니까 관광진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게 원천적으로.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관광공사의 소위 수익 부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준정부 기관, 공공기관이라고 명칭해도 되죠.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 세 가지 종류인데,
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네. 준정부기관으로 이제 준정부기관으로 갔으면 이제는 수익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버렸죠. 네. 그게 잠깐 아까 몇 년이었죠? 2016년? 2018년입니다. 2018년. 네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냥 느낌상 제가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을 할게요. 예전에는 일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좀 일을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잘하는 느낌?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데이터 얼마 전에 데이터 랩 사이트라고 데이터를 이렇게 좋은 평가 받고 그런 있죠. 부분은 네.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작용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예, 예. 난감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제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가는 예.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공공기관에 세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예. 기타 공공기관. 예. 그래서 이 공기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 자체 수익으로 85% 이상을 담당하는 예. 데가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좀 낮은 50% 이상 예. 50%에서 당연히 이제 85%까지 하는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코리아 그랜드 레저나 마사회 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은 이해가 되시는 거고 준정부기관도 역시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이 두 가지로 있는 거죠. 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전체 12개인데 예. 어떤 데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체육진흥공단이 예.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여기에 한국관광공사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고요. 기타 공공기관은 240개 정도가 되는데 예. 보통은 연구기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문화관광연구원도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병원들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 일부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보는데 대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수익성과 독립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 더 잘하는 건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제 대개 위탁집행형 그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문화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겁니다. 예. 네. 독자성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문화부와 관광공사의 그 밀접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여러 가지 이 양과 음을 보여준다. 예.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밀착도가 늘어났다는 건 이제 좋은 이제 좀 표현이시고 이거 좀 더 그거하게 표현하면 이제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관광공사의 어떠한 것도 다 방어해 줍니다. 문화부가. 방어도 해주네. 네.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 잘 따르면 방어를 잘 받고. 지시하는 거를 이제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네. 그런 측면이.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갖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예전에 그 교육원도 없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 공사에 사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법.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마 그런 뭐 양주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관광공사가 면세점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몇 년 전에는 거기서 많은 수입을 가지고 공사 자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썼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기금을 받아서 네. 쓰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전주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뭐 한 5번, 6번 이렇게 공사 목적이 바뀌었는데 보다 보니까 82년도까지는 그 업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공사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이제 업무가 있는데 86년도에 아까 이제 그 외국인 유치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 관광진흥이란 말에 들어가면서 목적이 바뀌면서 이걸 이제 업무가 아니라 사업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법률 자체 명칭이. 그리고 점점 이제 이런 업무든 사업이 이제 늘어나죠. 근데
어쨌든 공사의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알다시피 그 번호 순서가 결론은 중요도잖아요. 근데 항상 1번은 국제관광진흥입니다. 인바운드 많이 유치하는 예.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국민관광진흥. 예.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국민관광진흥은 솔직히 뭐 국내 여행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해외 여행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구분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원개발, 네 번째가 산업의 연구개발, 예. 그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 기타 아까 이제 수출입업. 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렇게 국민관광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국민관광이라면 국민의 국내 관광도 있지만 해외 여행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법률에 안 들어있죠. 안 써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각지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해외 여행 관련돼서 뭘 할 수도 없고 뭐 하는 것도 공사 아까 말씀드린 국민관광 진흥 차원에서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아까 이제 공사의 첫 번째 목적은 아까 외래관광의 유치가 가장 큰 첫 번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를 사업을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목적이나 이게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좀 법률 자체가 좀 명확하게 그렇죠.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6년에 이제 개정을 한 거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공사법 12조에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에서 특히 그 2항의 국민관광진흥사업 같은 경우에 아웃바운드의 안전과 편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포함돼야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해줘야지 않을까.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조금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면세점 하던 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아까 말씀할 때 수입 양주 부분은 62년부터 이제 74년까지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다. 했고 공항 면세점이건 67년 3월 1일입니다. 이때에 김포공항도 했고 부산공항, 제주공항이 71년에 또 했고 그런데 이때에 원래 민간 면세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6년에 공사 단일 체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뭐 대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롯데라든가 신라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동아라든가 이런 데리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그 시장을 침해하느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5년에 공사가 이제 면세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한국관광공사가 면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의 재원으로 삼았다는 것이 세계 관광공사들에서는 굉장한 전설이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럼요. 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에서 돈을 자원 조달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것도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엄밀하게 이제 약간 민간업체 논리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는 그 해외 명품이나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국산품 위주로. 그건 이제 나중에.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뭐 신라나 그 롯데나 이런 데하고 뭐 면세물품이 이렇게 물론 약간 일부는 중복되겠지만 크게 겹치지는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 단일 체제 때는 민간이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다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민간을 다시 허용하면서 그쵸. 공사하고 이제 같이 그 경쟁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의 공사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국산품을 이쪽에서 좀 많이 팔아라. 이런 그 내용 구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황 파악과 역사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걸 저희가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리와 중요하게 짚을 거 짚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정책 비판 그런 걸 좀 해야 우선 되니까 직원 규모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에 나온 거를 보면 임직원 전체가 766명입니다. 2024년 기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상임위 임원이 5명, 기관장 이사 3명, 감사 1명. 그러니까 아까 5개 본부 중에 3개만 그 3개 본부장만 이사입니다. 상임이사. 네, 상임이사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이사라고 보는 비상임이사가 이제 5명.
이것도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있고 어쨌든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직원은 이제 681명, 예. 그 중에 이제 무기계약직이 한 80명, 예. 그리고 해외 지사에서 현지 고용하고 있는 것이 24년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133명 정도 이렇게 돼서 현지인 말씀하시는 네, 거죠? 현지인도 있고 예. 또 한국인 중에서 이제 그쪽에 현지에 사는 그 언어에 능통한 유학생 출신이라든가 뭐 아니 이거 그것도 한번 유감인데요. 예. 해외 지사에 그 우리 외교 그 부도 뭐 거의 비슷한데 예. 주요 국가 예. 예를 들면은 미국이라든가 예.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한 나라들은 현지어를 하는 외교 인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고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 고용 같은 것들이 해외 지사, 이 관광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언어를 감당하는 그렇죠. 그지 쉽지 않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인력 구조를 좀 보고 우리가 저에게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마 지금 우리 국장님도 네. 조금 전에 예. 띄워놓으신 것 같은데 예. 공사의 조직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자. 현재 기준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방송하기 전에 서치를 하면서 2023년 그 사업 설명회 그 현장 실황과 2024년 사업 설명회 실황을 두 개를 3시간짜리를 보느라고 힘들었지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명칭과 그거는 조금 다른데 매년 바뀌죠. 근데 사실 사업계획서랑 그날 소개한 자료 보면 일부는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갖다 쓴 그러니까 명칭만 좀 바뀌었지 굳이 이거를 그렇게 또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조직 개편 현황도 일련서에 있던 거는 같아요. 예. 아무튼 말씀을 네네. 그 공사에 대해서 아까 이제 대표님이 설명하신 게 5본부 16실, 예, 예. 52센터 팀. 예. 그러니까 팀장이 아마 47명 예. 중에 예. 그리고 이제 센터장들이 있는 거고. 예. 2개 국내 지사, 33개 해외 지사. 예.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그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럽니까? 제가 완전 다른 분야는 잘 우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외 지사가 이제 그 33개 33개 2024년 기준에 이게 원래 다른 나라의 그 NTO와 비교해 보면 제가 지금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았어요. 제가 전에 검토할 때 그러니까 해외 지사가 우리나라의 다른 준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아니요 다른 나라의 나라 관광공사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건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도 26개에 불과한데 네네. 근데 그 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이런 게 있어요. 공사가 그 예산에 우리나라의 소위 그 관광 부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공사가 씁니다. 그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수입 합계가 5,4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정부 지원 수입이 4,965억이에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 4,687억이고 간접 지원이 227억. 그렇게 해서 24년에는 현재 최근에 이제 재정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4,951억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1차 국고 보조액 2020년 기준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60.45%예요. 3,400억. 이건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기금으로 볼 때. 보조금으로 볼 때에는 민간 보조 사업 1,623억 중에서 79% 이상, 79%에서 79.3% 정도가 공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공재원이 관광공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뭐냐면은 민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60년대, 70년대식의 정부 주도형 관광지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잠깐 질문요. 자, 제가 조사한 것 중에 그래서 저는 좀 저렇게 많을 필요가 있으라고 한 게 이제 공모 사업입니다. 제가 8개인가 돼요. 34개, 네. 2024년 사업 설명에서 기준으로 34개인데 국제관광본부 9개, 국민관광본부 8개, 관광산업본부 11개, 관광컨텐츠 전략본부 6개, 총해서 34개인데 이게 그러면은 박사님 그 재원 갖고 공모 사업. 그렇죠. 이게 저는 이 항목별로는 제가 방송 시간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간혹 보면은 성격이 2-3개, 3-4개는 겹치는 게 상당수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건 저는 너무 많아 보이는데 그 부분이랑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적인 부분이랑은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제가 볼 때 공사가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여러 부문, 그러니까 5개 본부에서 사업을 다 펼치잖아요. 한 개 빼더라도 4개 본부인데 경영본부 빼고 그럼 여기가 각자 그 예산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해외지사 부분 33개 부분도 예산이 없을 거예요. 많지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옛날에 확인을 했는데 이 공사의 예산의 세부 자료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능한 부분입니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세부 예산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렵게 한번 봤던 기억으로는 해외지사의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격차가 커요. 태반이 운영비예요. 이건 뭐냐면 지사에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받는 월급 외에 현지에서 받는 수당이 있거든요. 월급에 준하는. 그 월급을 다 주고 거기다가 2017년도 이거 그 이전에도 국감에서 나오는 건데 상해지사 직원의 자녀 교육비가 5개월 동안 15,000불인가요? 월 340만 원 정도가 되고 뉴델리 지사에서 15개월 동안 49,000불 그래서 월 280만 원 지원. 이런 해외 지사의 자녀 교육비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요건 아마 많이 줬던 사례일 거예요. 그 연으로 따지면은 뭐 4천 얼마 몇백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명당에. 네. 국제학교 비용. 아니 본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비 이런 두 명까지 이런 비용들을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고 제 기억에 좀 오래된 제가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오래된 자료를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그 관광진흥 계획을 걔네들 거를 보면은 탑5 이상 관리 안 합니다. 지역별로 탑5? 아니. 전 세계 자기네 호주에 오는 방호 인바운드 계획에 탑5만 관리해요. 길게 해서 탑5, 탑10 정도까지. 뭐 미국, 중국 이렇게 오는 나라 그게 자기네들 오는 나라의 탑5. 그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 지역이 9개, 일본이 3개, 그리고 아시아 중동이 11개, 미주가 4개, 구주 지역이 9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바운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 일본, 아시아 위주가 탑 1, 2, 3, 5에 들어가고 그렇죠. 가장 밀리는 게 아마 저 아프리카 중동. 그렇죠. 그런데 유로 구주가 9개예요. 이게 맞느냐는 거죠. 맞네. 근데 너무 많다. 9개나 돼. 이것들이 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전에 일본이 좀 3개인데 오사카 근데 예전에는 나고야 많았죠. 이게 줄인 그러니까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전에 일본 그 이명박 정부 그때에 이제 독도 천황발언 이후에 그걸 반영한 거예요. 이 숫자가. 근데 요것들이 아마 또 변동될 거예요. 최근에는 일본이 지금 또 그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많긴 많아요. 적정하냐.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그 국제회의 부분에 진흥계획에 보니까 해외 유치 전담 조직을 2배로 늘린다고 해요. 국제회의 전문 수출 지원 센터라는 것을 18개를 신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조직 체계를 더 확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로서는 이거를 큰 틀에서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 명분은 그러겠죠. 일단 뭐 한류를 핑계라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 한류라는 명분이 지금 내세우기 좋고 그거에 따라서 조직 확대를 더 하기에는 명분은 참 좋은 시기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회의 부분에 그 세계 1등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야심찬 목적을 설정한 것, 저는 이거 자체는 동의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고, 맞아요. 예. 또 우리나라 주변이 중국과 예.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세계 4대 강국의 중간지대잖아요. 예. 우리 노무현 때는 그 아시아 그 국제 그 균형론을 얘기했지만 균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간 국가잖아요. 중심 국가는 아니지만 중간 국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리는 차원에서 국제회의 진흥에 야심찬 목표를 갖는 건 절대 찬성. 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건건이 조직 확대의 명분으로 삼아가는 방식이 저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박사님 하신 말씀에 반은 동의를 하는데 반은 좀 반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명분은 지금 때는 좋지요. 말하기 뭐나 뭐 한류 전 그거 마음에 안 들고 다 K 갖다 붙이는 뭐 K 푸드 다 K 갖다 붙이는 걸로 이제 명분 삼아서 늘어나는데, 그럼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늘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 뭐 예산 투입 부분이라든가 내용의 충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또 그거에 따른 성과 부분도 좀 더 냉철하게 좀 평가해야 되는 부분도, 그게 뭐 1년 단위가 됐던 몇 년 단위가 됐던 그런 부분도 반드시 좀 동반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방만하기는 한 거는 같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기억과 그 어떤 제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에 김종민 장관께서 관광공사 사장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훌륭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20대 2005년쯤 네, 훌륭하게 하셨다는데, 이때의 그 우리 그 김종민 사장께서 그 워낙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또 굉장히 실제로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그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성격을 규정했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그러니까 일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과라는 걸 두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투입 성과와 산출 성과. 그러니까 투입 성과의 리스트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린 모두 하고. 그러나 산출 성과,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부분은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우리 이 대표님 고생하셨다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게 3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온 사업계획 설명이. 저는 사업계획 설명도 중요한데 사업 결산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게 없어. 그거를 먼저 해야죠. 우리가 작년에 이러이러한 걸 목표로 했는데 어떤 결과를 달성했다. 그렇죠. 그 기업에서 기본이에요. 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투입 성과만 얘기하지 산출 성과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단순히 비단 관광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우리가 굳이 얘기하고자 하는 관광공사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관광공사가 이렇게 손 안 대는 사업을 다 하면서 지역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산업이 해야 될 일들이 겹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업과 지역이 이게 내 일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해버리니까, 공사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소위 망실되는 부분, 리스트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망실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없느냐. 이런 걸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몇 분한테 말씀을 좀 들었는데, 관광벤처 지금 아주 야심차게 관광공사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일각에서는
야, 관광벤처 이름이 관광벤처긴 한데 이거 중소벤처기업 그쪽에서 할 게 낫지 않아? 굳이 관광공사에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하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뭐 무사님은 관련해서 또 관광공사 하는 일 중에 약간 관광산업의 연구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보면서 솔직하게 문화관광연구원하고 겹치지 않을까. 이게 뭐 그죠, 정확하게 법률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연구 개발 사업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연구,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영역 사업, 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법률의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문화관광연구원하고 중첩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문화 관광에 관한 연구 이렇게 또 지금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뭔가 좀 역할이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게 보시면 관광공사 그 법의 사업의 꼭지가 이게 62년부터 아까 제가 2016년 최근까지 바뀌면서 아까 5번 정도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관광공사가 너무 많은 방대한 일을 하지 않을까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민간이 해야 될 역할, 또 이제 민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좀 계속 투자를 해서 민간 쪽에서 좀 키워서 민간 쪽으로 키워서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관광공사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균형이 맞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거 JNTO 저도 좀 찾아봤어요. JNT 찾아보니까 JNTO의 그 6가지 핵심 활동들을 보면 거의 인바운드 마이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근데 뭐 관광공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좀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너무 다양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에브리싱 이즈 나싱이라고 하시면 이런 또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공사가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업무, 사업, 그 다음에 민간이 해야 될 역할과 사업, 그 다음에 뭐 연구원이 또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을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해서 이렇게 역할과 또 이렇게 미션을 줘서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관광 산업이나 뭐 이런 데 좀 발전하는 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화면에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이제 일본, 그러니까 JNTO 일본 관광 그 국에서 준 자료를 제가 좀 입수를 한 건데, 이게 최신판 2024년 7월 기준인데, 보면 제가 일본어를 이제 히라가라를 배운 지 제가 한 달 됐거든요. 근데 훌륭하십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지금 유럽 지도를 보니까 일본이 6개네요. 일본이 6개. 이거 맞춰보시면 될 거야. 이게 진짜 한국은 이게 좀 적어가 있고, 요 자료는 또 뭐냐면 일본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입장, 그러니까 일본의 관광공사 입장에서의 시장별 주요 초점인데, 가장 탑 시장이 우리나라랑 홍콩, 뭐 이런 타이완이거든요. 가장 많이 오는 시장이고, 두 번째 맨 마지막이 이제 중동, 아랍 쪽이요. 뭐 두바이, 뭐 이쪽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이쪽 시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광공사의 조직이 우리나라 인바운드 수준 지금 최고가치가 1,750만 명, 1,800만 명 기준으로 하고, 올해 목표 2,000만 명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에 비하면 제가 자꾸 일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관광 정책에 많은 부분이 일본 것들을 좀 많이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6천만 명이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목표를 갖고 지금 움직이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뭐 지금 한참 치고 올라가는 뭐 나라라고 하죠. 한류의 그래서 그 말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 지사에 조금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좀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 그렇죠. 보이고요.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어쨌든 예전에 일본이 우리보다 인바운드가 적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그 경제연구원이라든가 또 관광연구원에서 저 찾아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한국처럼 잘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우리보다 2배, 3배 크잖아요. 2배, 3배 큰데도 해외 지사는 그런데 그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전체 관광객 비중에서 보면은
구미주 비율이 우리가 훨씬 높아요. 예전부터. 이 숫자가. 네, 우리는 아시아에 거의 그 몰려 있다면은 중국, 일본은 우리보다 구미주 유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시장 구성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적정하냐 이런 얘기 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난 답답한 게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라 이런 부분들 좀 전문가가 사장으로 좀 한 번이라도 제발 와서 진짜 전문가요. 전문가가 낙하산 말고 전문가가 와서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지시가 있어야 바뀔 거 아니야. 아마 이건 내부적으로 아까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지사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지사가 꼭 있어야만 유치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뭐 네. 지금 해외 대행 이런 예. 것도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지. 대행하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청을 보면 알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도 돼. 예, 근데 뭐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또 이렇게 연결돼서 보면 아까 뭐 전문가들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서 약간은 좀 의아스럽거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건데 오늘 제가 관광공사 그 채용 공고들을 쭉 봤습니다. 아, 그렇지. 그 말씀 해주세요. 근데 관광공사면은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거나 그게 좋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시험 과목은 없습니다. 시험 과목은 제가 알기로는 경영, 경제, 법학 네네. 그리고 관광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1%. 1%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대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취업 지원, 뭐 장애인, 뭐 유공자 뭐 있는데 보통 5%가 최대치고 뭐 3% 많거든요. 그리고 복수 외국어 부사자도 3%로 주는데 관광학 전공자는 1%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요즘 공기업들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청년 채용 뭐 이래서 그런가. 그래서 다른 이제 공사들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석유공사 그러면 분야를 나눕니다. 뭐 지질, 뭐 토목, 뭐 항모도 있습니다. 배 모는 거. 왜냐하면 이제 시추하러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지원 파트도 따로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뭐 회계도 뽑고 뭐 IT도 뽑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직무를 다양하게 해서 뽑는데 관광공사는 그런 게 구분이 없어요. 대부분 공사들 보면 뭐 크게 직무를 뭐 그룹별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공자들을 뭐 뽑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는 게 과연 안 될 건 없지만 조금. 그러니까 관광공사인데 예. 그렇죠. 관광을 전공해도 1%라는 물론 혜택을 주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혜택에 비해서는 그렇죠. 상당히 또 아쉽죠. 네. 아쉽고 그래서 저는 그 섭섭하고. 관광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관광공사에 많이 가서 어떻게 보면 한국 관광의 발전을 자기가 배우고 전공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역 인재들보다도 혜택이 적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근데 그거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학회에서 오랫동안 학회요. 오랫동안 지적하고 지적만 했습니다.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서도 관광 전문직, 그 관광직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학회에서의 오래된 그 수건이었고요. 관광 전공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뭐를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전공을 통해서 그 분야를 갖다는 것은 마인드의 문제예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왜 관광 전공자를 많이 뽑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에서 엄혹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관광공사 직원들의 경우 조직과 직원들이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이 기업이 힘들면 너희도 같이 힘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업계와 그간의 관광계의 요구예요. 그것과 떨어져 있는 이유가 혹시 이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라는 건 아까 관광 전공자들의 비율이라든가 혜택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대부분이 사실은 어학 전공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오랫동안 60년대부터 계속 어학 전공자들이었어요. 특정 대학의 특정 좋은 학교에 굉장히 좋은 학교에 성적 좋아야 갑니다. 여기 어렵게 가요. 예를 들면은 평균 연봉이 7,751만 원이에요. 성과학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관광공사 급여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신입 초봉이 3,720만 원. 이것도 이제 성과급 제외한 거죠.
적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좋은 학교 사람들이 가는데 좋은 학교 사람들 중에 주로 어학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물론 최근에 보니까 23년의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뽑았더라고요. 일반직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그리고 개발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대수도 일반직의 경우에 133대 1이에요. 데이터 쪽이 93대 1. 그 개발직이 45대 1. 개발은 관광 개발. 관광 개발인데 이 정책 경우에는 관광 개발, 자원 개발이죠. 아까 그 국민 관광 부분 이런 걸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자원 개발도 대부분 도시계획과 건축과 조경학과 그리고 아주 일부의 관광 전공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요구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그 문제점이랑 일맥상통하네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뽑는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현격하게는 아니더라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전공을 했느냐의 경우는 지식의 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네. 말씀하신. 자기 소명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전공이라는 게 자기 필생의 소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전공을 통해서 그 분야에 이렇게 훌륭한 공기업에 갔다고 했을 때는 그건 그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관심이죠. 그렇지. 관심은 사랑이고 책임이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관광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뭐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뭐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셀러리맨이지. 그냥 관광공사 이름 빼고 한국공사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제 보면 언어라는 게 뭐 AI가 나오고 또 요즘은 기본적으로 뭐 영어 이런 거는 또 뭐 그렇지. 전반적으로 좀 세대들이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애정, 관심도, 열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좀 전공자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좋은 학교에 어문 계열들이 많이 가면 뭐 그분들은 뭐 패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더 열정적으로나 그 전공한 학생들 장점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뽑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뽑으라는데 어느 정도 좀 관광하는 비율도 좀 이게 좀 일정 부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공사라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몰랐어요, 전 그거. 그리고 그것도 뽑을 때도 제가 직군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광도 요즘 다양하지 않습니까? 관광도 뭐 IT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좀 관광공사가 좀 바뀌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예전에 얘기할 때 그 NTO가 NTA의 정책을 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집행된 문체부도 보면 아까 관광 직군도 없고 공무원도 자주 바뀌거든요. 이분도 관광 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럼 NTO라도 좀 관광에 대해서 좀 열정을 갖고 해야 이게 좀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NTO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전공한 학생들에 대해서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지거나 좀 뭐 구분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관광 업계는 다 전공자들이 많아요. 물론 비전공한 전공자들이 많지만 전공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많아야 좋죠. 예, 그래서 그래야 또 학문도 전공학과도 또 사는 거고. 그렇지. 산업도 살고 그렇지. 그게 또 같이 그렇지. 거기 학과까지. 예, 그렇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광사 좀 관심을 갖고 해줘야 좀 한국 관광 산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부분도 그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조직 문제에서 비롯되는 건데 9개 지역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광역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 이제 9개가 있는데 옛날에 초기에는 관광공사의 지역지사들이 1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런 걱정이 있어요. 지금 지역 DMO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관광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고 있고 DMO도 이제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관광공사 지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종래랑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을 것인가가
걱정이에요.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알기로도 좀 관광공사가 그 인력 구조 자체가 연령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종영에 돼야 된다거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안정적인데 반대로 좀 이렇게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사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분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공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임금 피크제 이런 거 하다 보고 또 자리를 내보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반면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 TO에 묶여 있다 보니까 뽑을 수가 없고 많이 예, 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그 조직의 연령대 구조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아마 그거는 관광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전체가 이제 소위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좀 그 사회 비판을 따지면 그래서 그건 그냥 공통적인 그 문제일 건데 문제는 그 문제를 이런 그 지역지사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해결했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 좀 문제죠. 그 쓸만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조직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더 거기서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DMO에 대한 그 평가와 지원 사업을 공사가 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내 말 잘 들어. 한 방 매기는 거고 말 잘 들으면 또 당근이 가는 거고 저는 이 구조의 균형성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걱정의 여지가 있다. 제가 시작할 때 할 말이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뭐 이거 시간이 모질란데 마무리를 좀 해야 돼. 근데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나요? 어떻게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부분 그거를 좀 한번 짚고 그러니까 못하셨던 부분 짚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사님 혹시 또 저는 그 아까 이제 우리가 모두 얘기했잖아요. 그 첫 그 관광공사 사장이 관광공사의 아마 임무가 30년 정도는 달성될 것이다. 시장이 충분히 그 발전이 돼서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됐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최 국장 지적하신 대로 역할들이 계속 늘었죠. 그 역할들 중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 그런가라고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의 저는 전반기 30년 최고였다라고 좀 평가합니다. 전반기 30년이면 한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가 그 60년대의 그 중후반인가요? 그 파타총회를 성공 개최하고 확자 경영을 돌았으면서 국영기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국영기업 중에 최초로 그 단체 표창, 기관 단체 표창을 받습니다. 수치라고 해서 깃발에 이렇게 주는 처음으로 왔어요. 공기업 중에서 전체 공기업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번의 내부적인 혁명을 했지만 혁신을 했지만 이게 적합한 혁신이었느냐에 대해서 계속 몸짓만 사업만 부리는 측면이냐 아니면 정말로 관광진흥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가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라는 큰 틀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나 이거는 한순간에 한 번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꾸준히 우리 업계와 학계가 또 혹은 공사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적확하게 가고 있는 거냐. 한국 관광에 복무하고 있는 거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발전의 지금 중심축이냐라는 부분, 중심축이냐와 중심축이어야 하느냐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조금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홍두표 사장이 그 예전에 99년에 비리 혐의로 이제 그 중간에 그 못하셨죠. 임기를. 그리고 이참 사장이 일본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이제 나가신 그런 부분, 또 변추석 그 사장이 그 차은택 씨하고 이제 갈등 문제로 해서 이제 물러선 어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국감에 이제 그 지사 직원들의 그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 문제, 그리고 경평에서 받은 돈 그 평가로 해서 108억인가 성과급을 나눈 것들이 당시 시장 상황하고 맞지 않았다. 전체적인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에는 광고 조회수 논란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저는 그 굉장히 그 좀 의미심장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의 경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평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은 인바운드 실적이라든가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거 다 관광공사 실적으로 가져가요. 과연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아까 우리 최 국장님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의 역할 그 부분에서의 그 분담 부분의 부적절성, 모호성이죠,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방문위원회와의 그 분담의 그 저거는 어떠냐. 또 각급 협회와의 관계, DMO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관계성의 적절성 부분은 저는 다 점검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얘기를 못하지만 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업계와 학계가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점검을 하면 박사님 누가 어디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국정감사 정도? 아니 뭐 정확하게는 이제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 어쨌든 그러니까 뭐 관광 정책을 총괄하니까 점검해서 뭔가를 제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점검이라기보단 조정이죠. 조정?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광공사의 역할이나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의 역할이 부족할 때는 공공이 뭐 할 수밖에 없지만 또 민간의 역할이나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걸맞게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할이 그러니까 분담이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이 관광공사 역할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게 너무 커지다 비대해지다 보면 본말의 전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뭘 하기 위한 조직인데 나중에는 그 조직 자체가 살기 위해서 그냥 하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그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브리싱이 이제 나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NTO로서 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끌어가는 중심을 잡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방의 그 RTO나 뭐 업계, 협회 이렇게 좀 학계들뿐만 아니라 약간은 좀 중심을 잡아서 다 이렇게 좀 각자의 역할을 갖게끔 가고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함께 나가는 뭐 업계 동맹에 나가는 좀 그렇게 나가는 좀 모습이, 그렇게 가야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으로 경쟁 시대에 한국 관광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좀 외국인 유치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나 위상이 올라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 유치나 한국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사고 자체를 이제 바꿔. 그러니까 예전처럼 광고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오진 않습니다. 광고하는 게 홍보라는 것도 광고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좀 이제 관광사도 뭐 디지털 시대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역할에 대한 조정, 약간 조정을 하고, 이게 역할을 조정하는 거지 뭐 이게 더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 바꾸고, 또 민간도 민간에 맞게, 또 협회들 각 뭐 단체들 뭐 이런 데랑 같이 좀 해서 좀 이렇게 엮어서 가는
이렇게 가야만 받잖아요. 저 조금만 예, 그,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관광 홍보 부분의 여러 가지 성과 같은 경우도 다음에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날치인가요? 옛날에 범 내려온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칭찬해 줄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 생뚱맞은 얘기라면은, 제가 예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타부처 공무원들하고 좀 보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 기재부라든가 또 산업부라든가 이렇게 만나면 그 공무원들이 우리 문화부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국과장들이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공사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부분에 질문을 가져야 된다. 다른 데서 해야 될 일을 공사가 굳이 하는 이런 의미시.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깊이 천착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15년 정도 전부터 한국관광공사를 두세 개 정도 조직으로 이렇게 전문화해서 분화하는 것이 한국관광 발전에 필요하겠다. 그 이유는 관광진흥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수장들이 필요하고, 또 관광공사가 어떤 이렇게 조직은 뭐 7, 800명으로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업에 비해서 작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용역을 하는 거예요, 다. 대행 용역을 다 내보낸다는 거죠. 그럼 용역 전문기관이지 과연 해외 진흥이라든가 관광자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차단당했어요. 소위 공사의 정치력에 의해서. 뭐 제가 깊이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들은 얘기도 있고 짐작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공사의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번에 사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그렇게 저도 바라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말이 업계와 학계가 이 부분에 이제 숙제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지금 이번에 카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혁신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업계와 공사가 적절하게 지금 분담해서 윈윈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4, 5천억 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거의 다 공사로 가는 이런 것들과 이제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건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학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정말 실망을 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논문을, 조직이나 역할 논문을 봤더니 없어요. 저도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학교가 10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도 관광에 없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모두에 얘기했죠. 국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로 지적사항이 안 나온다고 최근에. 이게 어떤 거를 반영하는 것이냐면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행정부와 입법부잖아요. 그럼 입법부와 업계가 학계가 다시 이제 협동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관광주의자인데 관광공사를 사랑하죠.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공사에서 수많은 교수님들 사실은 평가라든가 자문이라든가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다 그거 주시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판을 못 해요.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판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관광이 그렇죠. 발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지 평가하고 좀 분석하고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은 사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관광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 중에 잘못됐거나
반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뭐 관광공사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또 어쨌든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와주시면 땡큐죠.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출연하시면 환영하고요. 또 출연 외에도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면 따져보고 분석해서 맞는 메시지다라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저 하나만 예, 얼마든지. 지금 또 이 대표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저희 구독 좀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 관광주의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예, 저희는 관광 발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공유의 장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시는 거는 구독.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말씀을 너무 점잖아서 안 하셔서. 저는 딱 30초만 예. 시청을 부탁드리잖아요. 네. 이게 시청보다는 저 관청이라고 얘기해요. 관청? 그러니까 이 관광이라는 게 볼관자인데 이게 보이시자고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 관이라는 건 뭐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시청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관청에서 보고 또 저희가 잘못하거나 뭐 아니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 있으시면 또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좀 꼭 관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광주의자들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